이번 현역가왕의 준결승전을 가기 이전의 최대 관문이었던 2차전 결과 발표가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좀 자아낸 것 같습니다. 에녹팀의 극전 역전승, 무려 852점이라는 총점, 그러니까 2등하고의 격차도 한 20점 정도, 꼴등하고의 격차도 한 30점 정도. 사실 근소한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근소한 차이가 모여서 결국 최종 1위의 성적을 내게 되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좀 눈에 들어오는 팀이 하나 있죠. 바로 김준수 팀 되겠습니다. 자, 이 김준수 팀이 사실 중간 점수, 그러니까 전반전과 후반전 연예인 판정단 점수까지 합했을 때까지만 해도 꼴등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신유 가수의 노래 무대가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결국 최종 5등을 하게 되고 말았다. 아마 이 김준수 팀의 팀원들을 응원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자, 여기에서 좀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꼴등이 좀 예정되어 있었지 않나. 바로 강문경, 최우진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지고 결국 큰 충돌이 나고 말았죠. 이게 굉장히 짧게 영상이 나오고 지나갔는데 뭐 사실 온라인상에서는 좀 난리가 났고요. 알다시피 이 노래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문경 씨가 최우진 씨에게 엄청나게 좀 날카롭게 대했단 말이에요. 무슨 구간, 이게 구간이 어디 있냐? 사실 트리오전 무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각자의 음색과 창법 등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노래 구간에서 최우진 씨가 하고 싶었던 스타일의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강문경 씨는 이 노래에 네가 말하는 구간이 어디 있냐. 분위기가 순식간에 냉랭해지고 말았죠. 아마 이 장면 보면서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최우진 씨가 오죽했으면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알다시피 두 사람은 최우진 씨가 동생, 강문경 씨가 형님 되죠. 근데 이 가운데 있었던 이 김준수 씨가 사실 이름이 김준수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임시적이긴 하지만 팀장입니다, 팀장. 근데 이 강문경 씨의 눈치를 굉장히 좀 많이 봤죠. 최우진 씨가 충분히 트리오전이기 때문에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파트를 불러보니까 편한 구간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좀 자신만의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기 대고 완전 면박을 줘버렸죠. 무슨 구간, 아니 이게 구간이 어디 있냐. 결국 최우진 씨가 한숨을 쉬게 됐고 강문경 씨는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최우진 씨가 좀 더 설명을 차분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난감해하는 이 김준수 씨의 표정이 보이죠. 강문경 씨가 사실 지금 이 자세만 봐도 최우진 씨가 하는 말 자체를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가수들 간의 충돌이 여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팀원들도 뭐 화합이 잘 되는 것도 있었지만 약간의 트러블은 아마 상당히 좀 하위권에 있었던 팀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유독 강문경 씨가 김준수 씨도 아니고 최우진 씨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 자리를 뜨고 말죠. 사실 이게 김준수 씨와 최우진 씨 두 사람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마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을 응원하던 팬분들은 굉장히 좀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강문경 씨를 응원하던 팬분들도 아니 우리 가수가 갑자기 왜 저러지? 정말 많이 답답했나 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망하신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냉랭해진 분위기 속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결국 강문경 씨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미안하다. 내가 욱했던 것 같다.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최우진 씨가 굉장히 멋쩍게 웃음을 지으면서 괜찮다고 제스처를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 현역가왕2에서 개인적으로 뭐 원픽 이런 가수는 없거든요. 시청자 입장에서 보자면 최우진 씨가 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 사과를 잘 받아주지 않았나. 제 성격이라면 저는 안 받아줬을 것 같아요.
아마 한마디로 따졌을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팀워크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성격적인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최우진 씨가 잘 받아줬고 김준수 씨가 얼마 지금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 서로 잘 맞춰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하지만 최우진 씨는 사실 뭐 괜찮다고는 했지만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예 대놓고 카메라가 있는 데서 면박을 줬는데 더불어서 강문경 씨도 뭔가 좀 탐탁치 않아 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의 충돌이 처음이 아니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편에서도 거의 1회차죠. 현역가왕2 강문경 가사 안 들린다. 최우진을 혹평한 이유. 사실 이때도 온라인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 현역가왕을 보는 시청자 수가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을 때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그냥 넘어갔어요. 만약 이게 준결승전에서 만약 이런 모습을 보였다? 와, 아마 비판이 엄청 났을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미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죠. 이때도 사실 최우진 씨가 다른 현역 가수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강문경 씨만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물어보자 가사가 잘 안 들린다. 예전부터 자기가 지적을 해왔던 부분인데 최우진 씨는 가사가 잘 안 들린다. 혹평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친한 형의 마음으로 그러한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일리가 있는 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진혜성 씨도 이 당시 때 강문경 씨와 더불어서 가사가 잘 안 들린다라고 똑같이 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사실 최우진 씨의 노래를 들을 때도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면서 노래를 들었어요. 이때 근데 좀 말이 좀 강했죠. 몇 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았다. 사실 평소에도 친하고 음악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형 동생 사이라서 예선 이후 경연들이 워낙 치열하니까 자극을 주고 싶어서 말을 했다 라고 했는데 글쎄요. 여기에서 보여진 모습을 보면 이게 사실 동생에게 뭐 무대를 잘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구간이 어디 있냐. 사실 거의 같은 지금 현역 가수잖아요. 어찌 보면 동급이란 말입니다. 물론 뭐 순위 경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현역 가수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스포츠로 따진다면 같은 프로 현역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대놓고 지적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마 최우진 씨가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저는 상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지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강문경 씨가 아예 자리를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 덩그러니 남아져 있을 최우진 씨와 사실 김준수 씨도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아마 강문경 씨의 태도에 굉장히 좀 화가 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시작된 트리오전 무대 어땠습니까? 두 사람의 화합과 화음이 잘 맞았나요? 각자의 노래 실력만 놓고 본다면 흠잡을 데 없는 가창력이었지만 세 사람이 잘 어우러졌냐라고 따진다면 과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심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서 이 송민준, 김중현 이 가수들이 있는 팀에 대한 평가는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경쟁자다. 뭔가 자각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 무대에서는 선배 가수님들에게 너무 과했다 라는 평을 받게 됩니다. 클라이막스까지만 목소리를 터트려 버리죠. 근데 서른도 선생님도 표정이 좋지 않아요. 마지막에 강문경 씨가 혼신의 힘을 담아서 한 소절의 끝을 냈지만 사실 이 작곡가분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어땠습니까? 어렵다 어려워라고 했고 다른 가수들도 좀 벙찐 표정이었어요. 이러한 평을 듣습니다. 서른도 선생님은 이 원곡을 울면서 부르지 않는다. 슬프게 부르면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특히 강문경 씨가 노래에 들어갔을 때 집중을 못하는 건지 박자를 못 맞추는 건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굉장한 혹평을 듣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 강문경 씨에 대한 엄청난 따끔한 일침이죠. 그리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거. 최우진 씨에 대해서 발음 지적을 많이 하던데 오히려 듣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최우진 씨한테는 어울리는 무대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담백했어야 한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담백하게 노래를 부른 건 다른 가수가 아니라 바로 최우진 씨였다. 와, 이거 강문경 씨가 자존심 정말 많이 상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심사평인걸요. 그리고 사실 서른도 씨도 안타깝게 들었다. 노래 따로 음악 따로였다. 강문경 씨가 트롯을 잘 불렀다. 꺾기도 아주 좋았다. 그런데 노래 자체가 팍 튀어서 들리지 않았다. 왜냐면 그 노래 스타일을 음악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잘생긴 얼굴에는 돋보이는 옷이 있듯이 노래하고도 잘 어울려야 한다. 원곡자로서 아쉬움이 있다. 결국 98점이라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고 들어가는 내내 강문경 씨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땐 분명히 이 평가, 혹평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사실 방송하는 내내 카메라가 강문경 씨를 많이 잡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 강문경 씨가 불만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왜 온라인에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또 비판을 하고 있느냐 컨셉이긴 하지만 이 작곡가분의 평가에 대해서 아마 개그적으로 이걸 만든 것 같은데 사실 제작진은 이 부분을 덜어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앞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최우진 씨에게 오히려 지적하던 발음 문제 전혀 없었다. 오히려 강문경 씨가 노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혹평을 받은 시점에서 이 작곡가분의 심사평에 대해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던가 내가 오늘을 노래를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의 외모를 지적하냐 그게 뭔 소리냐 그건 심사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네가 와서 노래해봐라. 물론 이게 좀 개그적인 측면으로 소모가 됐어요. 그러면서 욱해서 한마디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이 문제가 뭡니까? 지금 강문경 씨가 이런 모습을 보일 타이밍이 아니었단 말이죠. 사실 저런 트러블도 없었고 최우진 씨에게 유독 박하게 대하는 모습이 잡히지 않았고 무대가 훌륭했다고 한다면 이게 좀 개그적인 면으로 충분히 비춰질 수가 있었을 텐데 사실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이 강문경 씨가 안 그래도 지금 알다시피 요번 마지막 최종 방출 후보 선정에서 결국 이 팀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죠? 알다시피 방출 후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 탈락하게 생겼어요. 글쎄요, 강문경 씨가 할 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온라인 상에서 굉장히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른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맛이 없다.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수팀. 결국 이 엄청난 트리오전이 쫙 이어지게 되면서 사실 정말 많은 가수들이 좌절하고 뭐 높은 점수를 받고 했는데 이 진혜성 팀이 특히나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 자료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뭐 엄청나게 높았다라고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마스터단들이. 근데 이 세 사람의 노래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너무너무 듣기 편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김중현 가수의 이 디테일한 감성 표현이 극찬을 받았어요. 진짜 멋있었다. 오히려 팀워크가 너무 잘 맞아서 경쟁자임을 좀 잊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 사람은 손을 꽉 잡고 점수 결과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전반전 때까지만 해도 진혜성 팀이 본선 2차 전반전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에녹 팀이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사실 진혜성 팀 같은 경우는 외인 구단 개념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양지원 씨가 막 너무 좋아서 오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막 소리를 막 지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상당히 아쉬워지기는 했습니다. 에이스전이 남아있었기 때문인데 에녹 팀이 사실 2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진혜성 팀이 1위까지 올라갔고 1위였던 나태주 팀이 3위로 내려앉았죠. 야, 근데 이 에녹 팀이 사실 트리오전 무대도 굉장했지만 이 에이스전 무대에서 이 점수 결과가 완전 다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사실 최수호 씨의 관상 타령 극찬을 받고 5열까지 했죠.
이 방식대로 모든 무대를 끌고 가야 한다. 최소호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하지 않을까? 다음 무대에서 이렇게 하겠지라는 예상을 완전 뒤바꾸는 엄청난 무대였다. 그야말로 현역가왕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매력을 사실 엄청나게 좀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원곡자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무대였다라는 말에 이 최수호 씨는 오열을 했죠. 결국 예고편에 나왔던 건 어그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지만 이 방송국 놈들의 이 어그로 편집 제가 참 당연히 재간이 없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에이스전 신유 가수가 고급미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최수호 씨가 받았던 200점대 점수를 확 앞서게 되면서 240점 만점 중에 223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야, 이거 에이스전 무대에서 신유 가수에게 몰아주기 하는 건가? 막 이런 얘기들이 온라인상에 막 올라왔거든요. 와, 근데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 무대가 뭐였습니까? 바로 진혜성 씨의 상사와 무대가 있었는데 진혜성 씨가 좀 평가가 완전 극과 극으로 나뉘었어요. 사실 이 무대가 뭐 굉장히 감성적으로는 훌륭했지만 살짝 불안정한 모습이 조금은 보이긴 했거든요. 전 이해가 되는 게 진혜성 씨가 어찌됐건 디스크 판정을 또 받은 상태에서 댄스 무대까지 하고 나서 섰던 에이스전 무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면에 있는 힘을 끌어내기가 신체적으로 굉장히 아마 부담이 컸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에이스전은 다른 가수가 나왔어야 함이 맞는데 그럼에도 뭐 진혜성 씨가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죠. 그래도 240점 중에 185점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게 뭐 낮은 점수라고 할 수 없는 배점이지만 기존에 있었던 점수보다 무려 2배나 되는 연예인 판정단 점수 240점 만점에서 185점이라는 거는 굉장히 아쉬웠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진혜성 씨가 노래 무대를 끝내고 나서 이러한 말을 했죠. 너는 왜 점수를 못 받노? 막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건 이 트리오전은 그야말로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작된 이 에이스전 무대가 참 있었는데 그 전에 한번 짚고 갈 무대가 바로 에녹 씨가 있던 에녹팀. 요번 6회차에 뭐 사실 파란을 일으킨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에녹 씨가 사실 트리오전을 준비하면서 노지훈 씨와 마찰이 있었어요. 소리 질러 하면 팔을 벌리라고 했는데 이게 뭐 멋있냐. 분위기를 띄우는 건 맞는데 그게 뭐가 되냐. 네가 멋을 내는 게 중요한 거냐. 라고 말을 하자 이 노지훈 씨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형이 왔을 때 안무를 바꿨던 이유도 1시간 동안 다 익혀놨는데 형이 늦게 와가지고 막 이거저거 하자고 했지 않냐. 그러자 이 에녹 씨가 갑자기 노지훈 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죠. 사실 두 사람의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이후에 서로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6회차 본편에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유튜브에 비하인드 영상으로 공개가 되지 않을까. 그만큼 에녹팀은 사실 굉장히 순위가 낮았고 꼴등이었기 때문에 특히 주장이었던 에녹 씨가 자신이 좀 추구했었던 오중창 무대가 황당하게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많이 좌절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특히 트리오전에 굉장히 좀 애를 쓸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이 트리오전의 평이 기대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강남시의 말에 에녹 씨가 또 한 번 멘탈이 막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지만 완전 상남자들의 무대였다. 특히 좋아하고 즐기면 최고인데 이거 뭐 최고의 무대 아니었냐라는 극찬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 이후에 트리오전의 점수가 이렇게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최소 씨가 오열한 이 에이스전 무대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신유 가수도 나오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가수들의 추천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 진혜성 씨도 아마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이 에이스전 무대를 하고 나서 눈물이 막 그렁그렁 했거든요. 팬분들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혹평을 받으면서 낮은 점수를 좀 받게 되고 말았다. 그런데 와, 이 에녹 가수의 이 미친 무대. 자, 네이버에 한번 쳐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에녹 팀의 이야기만 나올 뿐 에녹 가수의 무대가 나오지 않지만 와 미쳤습니다. 진짜 이거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라온 거 꼭 보십시오. 못 보신 분들 내가 피곤해가지고 현역가왕2 6회차를 못 보고 지금 수호씨 영상을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현역가왕2 본 채널에 올라오는 에녹씨 무대 꼭 보십시오. 진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에녹씨의 팬도 아니거든요. 와 근데 대단했고 이 무대를 끝내고 나서 극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12명 중에 6명이 만점을 준 무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바로 황민호 군의 엄해. 야, 이 어린 친구가 엄마를 생각하며 집에서 노래 부를 때도 이렇게 자신이 엄마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펑펑 쏟았던 그 감성이 무대에서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이 어린 친구가 쥐어짜내는 이 노래의 파워가 미쳐버렸죠. 그러니 같은 팀원들의 형 삼촌들, 심사위원단들 다 눈물바다, 황민호 군도 눈물바다, 형 삼촌들도 눈물바다, 그야말로 오열했습니다. 특히 김수찬님과 이 박구윤 씨가 눈물을 참 많이 흘렸고, 황민호 군의 진심이 전달이 돼서 사실 이 마스터단 린 씨도 뭐 거의 눈을 못 떴어요. 그리고 관객분들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고, 황민호 군의 이제 평가가 엄청났죠. 무려 12명 중에 7명이 만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의 품에 안겨서 펑펑 우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다시 보여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최종 순위 발표. 와, 이제 여기서부터 전 너무 재밌었습니다. 와, 이런 반전의 반전 드라마가 사실 1위를 제외하고선 전원 방출 후보라는 말에 에녹 씨가 굉장히 좀 막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아무리 봐도 우리 팀이 이거 잘못하면 방출 후보 될 가능성이 지금 너무 높은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마 나머지 팀들도 다 마찬가지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쨌건 1위 아니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다들 긴장하는 모습을 잔뜩 보였는데, 자, 여러분 본방 보신 분들 어떠십니까? 방송 결과가 어땠죠? 오직 1위만이 진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와 진짜 엄청났습니다. 에녹 팀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죠. 사실 중간 점수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후반전 때 특히 국민판정단의 점수가 탁 들어가면서 1위를 차지했고, 특히 국민판정단의 점수가 1등입니다. 1등. 이건 뭘 뜻하느냐? 사실 에이스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두 사람, 황민호 군과 에녹이 다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 후반전에 국민판정단 점수 88점, 2등이 어디죠? 황민호 팀의 86점입니다. 이 국민판정단의 압도적인 점수를 받은 게 바로 황민호 군과 에녹이었을 거다. 그러니 이 에녹 씨가 어떡합니까? 주저앉아 버리죠. 오열합니다. 오열. 얼마나 마음이 애탔는지를 알 수 있어요. 노지훈 씨하고 괜히 트러블이 났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오열하면서 눈물을 쏟아내면서 대역전극의 신화를 만들었고 전원 본선 3차 진출을 확정지었죠. 그러니 5명이 오중창 때에 받았던 이 낮은 점수에 전부 다 좌절했다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격한 모습이죠. 세상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대를 주름 잡았던 그 가수들이 맞습니까?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열하고 진짜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심지어 에녹 씨는 44살이에요. 이제 올해 나이로 45이죠. 중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을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가슴을 졸이고 무대를 섰는지 아마 이 에녹 씨의 팬분들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랑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자, 결국 진혜성 팀이 최종 2위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어쩔 수 없죠. 1위 팀을 제외한 나머지 4팀이 전원 탈락 후보에 가게 됐다. 하지만 어찌됐건 본선 3차를 진출하게 된 에녹 팀의 신화는 사실 에녹이 다 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자신의 팀원들이 아니었다면 한 발자국도 내딛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다. 팀원이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다. 정말 때로는 삐끗하고 때로는 좌절했지만 팀원들 덕분이었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 그 말에 또 나머지 팀원들이 다 눈물을 짓지 않았습니까? 정말 애녹이 애녹했다 라는 편이 아마 이번 현역가왕 6회차가 아니었나. 애녹 씨를 응원하던 분들, 그리고 애녹 팀에 있는 이 팀원들을 응원했던 이 가수분들의 팬분들은 아마 너무나 축제의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나머지 20명이 전부 방출 후보에 오르고 1위 한 팀만 전원 생존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진혜성 팀은 본선 1차전 1대1 데스매치 현장 지목전에서 방출됐다가 외인 구단으로 돌아왔죠. 허리 디스크 판정에도 투혼을 벌여서 단체전 1위에 등극했지만 2라운드 듀엣전에서는 나태주 팀 때문에 한 단계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3라운드, 4라운드 무대 도중 진혜성 씨가 잘못하면 내려앉겠는데 라고 한 이유가 꼴등이 될 수도 있겠다, 순위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라고 불안함을 내비쳤고, 애녹 팀 역시 2차전 1, 2라운드, 그러니까 단체전과 듀엣전에서는 다른 어떤 팀보다도 점수 차이가 심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죠. 단체전에서는 최하 점수, 그리고 듀엣전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또 받으면서 1위를 하게 됐죠. 자, 애녹 팀이 3, 4라운드를 어떻게 마치느냐가 전원 생존할지 전원 탈락 위기에 놓일지가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대1 데스매치 지목전에서 김준수와 본선 1차전 MVP를 차지한 황민호 씨가 팀장이 된 두 팀 2차전 1라운드부터 예상을 깨고 굉장히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오죽했으면 김수찬 씨가 나 이거 중도 하차할 거야, 뭔가 이 대국민 판정단 점수 이상해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본선 2차전 1라운드 단체전에서 3위를 차지한 김준수 팀, 애매합니다. 포지션이 중간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자, 결국 새로운 드라마를 세울지, 본선 2차전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짓는 4라운드 에이스전이 이전과 다른 점수를 적용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0점씩이었던 12명의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 배점이 2배가 오르면서 20점이 됐어요. 연예인 판정단 점수 만점이 240점, 1점씩 점수를 줄 수 있는 국민 판정단에 180점까지 더하게 되면 420점까지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5위 팀이 1위가 되는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얻은 점수 1등하고 5등하고의 점수 차이가 60점 정도밖에 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3, 4라운드 트리오전과 에이스전 무대의 합산 점수가 무려 420점이라는 겁니다. 총점이. 그러니 이거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1등 팀이 꼴등이 될 수도 있고 꼴등 팀이 1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제작진은 1위 팀에 속한 5명만이 본선 3차전에 직행할 수 있는 만큼 무대에 오르는 현역 가수들은 정말 까무러친다라는 정신으로 혼신의 힘을 다했고 보고도 믿기 힘든 환상적 무대들이 속출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이 유튜브 조회수만 놓고 봤을 때 듀엣전 무대에서도 진혜성 씨 팀, 그리고 애녹 팀, 그리고 김준수 팀, 생각보다 등수와 관계없이 조회수만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게 또 순위가 완전히 다르고요. 거기에 대국민 투표까지 생각하면 순위가 또 한 번 다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유심히 봤어야 하는 부분이 뭐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판정단이 아니라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2배나 올랐다. 2배나 올랐습니다. 이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2배가 올랐다라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었다란 얘기예요. 그러니 이 유튜브 조회수와 대국민 판정단의 투표 결과가 아무리 판이하다 하더라도 결국 이번 라운드까지도 연예인 판정단, 기존 마스터들의 입김이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 5개의 팀에서 그럼 누가 탈락하고 누가 올라가느냐에 대한 이 질문글이 그야말로 거의 폭등 수준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누가 진출하고 누가 탈락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5개의 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태주 팀에 아시다시피 5명의 팀원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진출자로 유력하게 거론받고 있는 이가 딱 말씀드릴게요. 나태주 본인과 최수호, 성리, 그리고 두 번째 황민호 팀에서 진출자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 게 김수찬, 박구윤, 그리고 김중현 씨가 있는 이 진혜성 팀, 진혜성,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물음표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방청객들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팀은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애녹팀의 애녹, 그리고 박서진, 그리고 노지훈, 요렇게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며, 자, 앞에 말씀드렸던 환희 씨가 있는 팀의 환희, 강문경,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누가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빗발칩니다. 신유 가수가 될 거냐? 아니면 다른 가수가 될 거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략 살펴보면 이게 총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약 13명 정도가 되는데, 알다시피 7명의 진출자가 지금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25명 중에 20명이 진출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5개 팀에서 1개 팀에 해당하는 5명이 최종 탈락이 되고 나머지 20명이 진출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물음표로 띄어져 있는 7명이 제가 언급하지 않은 각 팀에 한 명씩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현역가왕2 애녹과 노지훈 계속된 언쟁에 촬영 거부까지 있었다. 야, 계속된 언쟁에서 촬영 거부까지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기존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연습 도중에 언쟁을 펼쳐서 자리 이탈까지 있었다. 이번 회차 때 이 노지훈 씨와 애녹 씨의 트러블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죠. 자, 한 팀의 무대가 끝나고 마스터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사실 마스터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막 좀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나는 얘 붙어야 된다. 아니, 나는 아니다. 근데 신동엽 씨 역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애녹과 노지훈은 본선 2차전 3라운드 트리오전 무대를 앞두고서 부담감의 갈등을 드러냈다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애녹 팀이 지난 본선 2차전 1라운드 단체전에서는 꼴등이었지만 박서진, 김경민의 듀엣전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한 단계 순위가 올랐었지 않습니까? 한강과 함께 트리오전에 출전하는 애녹과 노지훈, 최강 비주얼 조합으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했는데 연습 도중에 의견 차이를 보이며 언쟁을 일으켰다. 언쟁이 계속되자 애녹과 노지훈이 급기야 연습을 중단하고 자리까지 이탈한 가운데 갈등을 봉합하고 무사히 트리오전을 치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당초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6회차에서는 현역 가수들과 관객, 마스터까지 쥐락펴락하는 신동엽의 매력이 분출된다. 이것은 신동엽 씨가 이 시끄러운 난전 속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했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됐었고, 팀원들의 생사가 걸려있는 만큼 현역 가수들의 투지가 폭발하는 명품 무대가 많이 나온다라는 건 뭐 예고편에서 이미 등장했던 부분입니다. 이 예고편에서 사실 많은 가수들이 최선을 다하기는 했지만 뭐 여기 예고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애녹과 노지훈 씨가 뭐 트러블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대에 선 만큼 충분히 별 문제 없이 지나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후문이 나옵니다. 에이스전의 최하 점수 무대가 굉장히 반전이었다. 그리고 이 에이스전 점수가 무엇보다도 배점이 높았는데 에이스전의 결과가 기존에 있었던 이 순위와는 완전 정반대였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 2라운드 때 잘했었던 가수팀이 3, 4라운드 때는 오히려 순위를 내주는 상황까지도 있었다라는 전언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수들이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는 상황 속에 결국 5명의 최종 방출자, 탈락자들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마스터들도 점수가 굉장히 분분했던 만큼 이게 뭐냐? 그리고 에녹씨 눈물 흘리고 여기에 김중현, 송민준 두 사람은 참 앞을 보지 못하고 나태주 씨가 눈물을 흘렸고 최소 씨가 오열을 했던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 가수들이 이미 기존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만큼 나머지 가수들의 이 반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현역가왕2에서 강문경 씨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가수들의 이런 새해 인사가 존재했습니다. 하나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 새해가 밝았다.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뭐 지금 나태주, 김중현, 노지훈, 박구윤, 박서진, 거기에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 성리, 송민준, 신승태, 신유, 양지원, 거기에 정말 많은 가수들, 뭐 에녹씨, 뭐 재하씨, 진혜성, 최수호, 한강, 환희, 황민호 전부 다 새해 인사를 올렸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5명은 탈락을 이미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라는 거죠. 특히나 뭐 단독 공개가 된 영상들이 기존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니까 이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막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뒤섞여 가지고 막 걱정이 되고 누가 탈락하고 누가 붙고 이런 얘기가 참 많은데 지금 보면 이 비하인드 영상 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진혜성 씨 팀의 이 비하인드 모습들, 이들이 얼마나 힘겹게 외인 구단으로서 성공해서 올라왔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도 하나둘 공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탈락하고 누가 떨어졌건 가수를 응원하는 팬덤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응원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잘 나간다. 진혜성, 황민호 이렇게 특정 참가자들의 활약, 그의 팬덤 때문에 이 형평성 논란이 있음에도 잘 나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남겨져 있는 에이스전과 트리오전. 이 두 번의 무대를 통해서 최종 탈락자 4명, 많게는 5명까지도 선정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많은 참가자 중에 자진 하차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는 강제 하차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릴 참가자는 사실상 이번 라운드 성적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무려 1위의 성적에 빛나는 나태주 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태주 팀의 성적이요, 212점과 182점이었단 말이죠. 총점 394점으로 1등이고 1라운드 때도 1등, 2라운드 때는 그래도 좀 성적이 못 미치긴 했지만 그래도 1라운드 때 성적이 좋았던 만큼 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태주 팀에서도 장담할 수 없다. 왜입니까? 1등 팀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2, 3, 4, 5팀 4개 팀에서 5명 가수 중에 최소 1명 이상씩 탈락이 되지 않습니까? 1등 팀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0명은 전원 다 방출 후보가 되기 때문인데, 자, 여기에서 최소 씨의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최소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국민 투표 1위에 김수찬, 2위에 에녹, 3위에 진혜성, 그리고 탑5, 그 중에서도 4번째로 최수호 씨가 지금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거 대국민 투표 점수가 거의 마지막 점수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최수호 씨가 사실 점수 면에서 탈락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죠. 왜냐? 그 앞 라운드에서 방출 후보가 될 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수호 씨에 대한 하차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예고편을 보면 이제 트리오 미션 그리고 에이스전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트리오 미션에서도 사실 최수호 씨가
함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